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람직하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명 철학가나 또는 점장이가 아닙니다. 인생을 얼굴처럼 멋지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 아내가 제가 읽고 쓰는 것이 직업이거든요. 읽는 것 그리고 쓰는 것 병행하는데 쓰는 것이 읽는 것보다 역시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책 읽는 방법, 책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독서록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지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공자가 한 말 그거 옮겨가지고 제가 이 나이 지금 집 나이로 64이나 되는데 남의 책 읽고 그걸 옮겨가지고 또는 독서 습관이 안 붙어 있거나 독서를 더 편하게 하려는 사람에게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읽어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책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도 하던데 저는 힘들게 스스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렇게 아내가 읽고 제가 쓰는 게 직업인데도 책 소개하라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경험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독서가 인생 성공의 열쇠인데 제 시행착오에서 얻은 그런 지혜와 통찰이 있다면 아니면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독서마당 코너를 하나 마련해서 독서가 왜 중요한가? 왜 독서가 성공의 열쇠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책 소개를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하기보다도 제가 다른 책을 읽고 그걸 소화해서 용해시켜서 제 말로 바꿔서 하고자 합니다. 86년부터 교직에 공사립학교에도 있었고 그리고 공교육에 사교육에도 있었고 시간 강사나 조교도 해봤는데 많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재 또 영재 그러는데 서울대 학원에서는 지방이지만 많이 보내면서 이른바 스카이에 많이 보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독서와 한자더라고요. 이 한자 바탕이 돼 있어서 우리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핵심 그 어휘를 이루고 있는 그것을 빨리 습득을 하고 또 독서를 통해서 문단을, 책을 정확하게 빨리 요약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수학 공부하는데도 수학에서 묻는 것, 그 문항에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못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국어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수단이 도구가 시원찮아서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답을 못 찾는 수도 있습니다. 수학 지식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언어 지식과 합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독서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한자 실력이 좋더라고요. 어휘 실력이 좋더라고요. 그 밖에 요즘에는 영어 또는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감각을 익히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야망을 갖는 것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독서 모범을 보이고 독서한 다음에 그 후속 작업 이 질의응답 또는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잘 해놓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유니콘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CEO 쪽에서 CEO 이런 어떤 그 동태라든가 그 사람들 연구하는 데서 조사했는데 유니콘 하면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대개는 실리콘밸리에서 10년 이내가 됐는데 10억 달러든가 우리나라 돈은 그러면 1조인가요? 1조 원이나 되는 그 이상이나 되는 실적을 낸 돈을 번 기업을 유니콘 기업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을 100대 기업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스카이 출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출신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거기다가 카이스트, 또다시 K가 들어가죠. 역시 독서를 통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지식 바탕, 경험 바탕이 든든한 사람들이 창업에서 성공도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좋아하는 변호사니, 의사니, 변리사니, 전문직 회계사니, 세무사니, 공무원이니,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역시 지식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독서라니까요. 독서력이 튼튼하다고요. 세계적 부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 게이츠는 뭐 백과사전을 독서를 했다고 하던가요. 그 동네에 있는 도서관이 자기의 최고의 학교요,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던가요. 워런 버핏, 최고의 투자가. 역시 지금도 그 나이에도 9순이든가요? 8순인가요? 9순인가요? 지금도 일과의 8알은 보고서 읽는 거, 책 읽는 거, 정보 읽는 거, 정보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읽는 데서 시작해서 읽는 것으로 끝나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데서, 선택하는 데서 모든 게 결정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업이자 공부라고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라든가, 조지 소로스는 아예 우리는 뭐 아주 그 투기꾼으로 보는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를 철학자라고 바라보더라고요. 역시 버핏의 투자 원칙도 책으로 나와 있고, 소로스도 자기 투자 원칙, 자기는 그 죄기적 용법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던가요. 나는 투자가 아니라 철학자라 할 정도로 유대인으로서, 버핏도 유대인, 게이츠도 그렇게 보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 역시 대학을 중퇴했지만 최고의 독서 광이었잖아요. 그는 이제 뭐 인도 철학이라든가 불교 철학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독서를 한 사람으로서 유명하죠. 역시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거. 독서가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뭐 한 달에 한 20권 안팎은 읽었습니다. 이제 다독이 꼭 좋은 건 아니고, 또 책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독서량이 결정되니까 양이 질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많이 읽어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문맹과 이 동맹을 이야기하는데, 동맹 얘기 들어봤습니까? 자,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문맹 그러죠. 글에 눈이 어둡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맹인할 때 맹자죠. 그럼 동맹도 있어요. 동맹, 독서 맹인. 그런데 매우 많습니다. 동맹이. 책 안 읽는 사람은, 책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1년 내에 가도 책 안 읽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책이 없는 것이고, 역시 독서 세계의 맹인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성인 중에 절반 정도나 됩니다. 1919년 독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국민 독서 실태 조사한 데서 학생들은 빼고 성인들은 52%가 책을 읽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절반만 책을 읽을 따름이고, 그 읽는 사람의 평균 독서량은 연 6.1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권꼴로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부지런히 읽으면 하루에도 가벼운 책은 10권도 읽을 수가 있는데, 1년 내에야 이런 조사에 응할 때는 대개는 잡지랄까, 아주 가벼운 책이랄까, 그런 책도 읽었다고 보고,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읽었다고 하는 수도 있고, 또는 그 뭘 이렇게 듣는, 또 이북 이런 것 저런 것도 아마 권수로 헤아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성인의 절반은 동맹입니다. 독서맹인. 문맹도 있었느냐?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1955년에 나온, 단기로 나오더라고요. 단기 1288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1955년이더라고요. 제가 58년 개뜨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이런 책입니다. 문교부에서 나왔고, 예, 성인 독본 이렇게 돼 있죠. 공민학교에서 썼습니다. 공민학교는 1946년에 성인인데 초등학교도, 이제 일제시대니까 소학교 그랬죠. 소학교도 졸업하지 못해가지고 문맹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95쪽으로 되어 있네요. 책 뒤에 보니까 이렇게 책을
아껴 씁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 라면 받침으로도 쓰고 그냥 그릇 덮개로도 쓰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계부 적는 거 산수도 나오고 덧셈 뺄셈도 나오고 이 95쪽 되는데 역사 을지문덕도 나오고 우리 이 지도도 나오고 한글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렇게 지느러미 노루루 고리리 뻐꾸기 바나나 그때 그 시절에 1955년 책에도 바나나가 나오네요. 아마 그때는 바나나 구경만 했어도 참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한 권에 성인에게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서 1946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농촌 계몽 활동을 폈습니다. 한 3년 정도를 마치면 1년에 한 150일 안팎, 150일, 170 안팎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게 다 나가면 공민학교를 졸업한 걸로서 이제 수학교 졸업한 걸로서 돼 있는데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돼 있다니까요. 성인 독본에서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항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어, 수학, 영어는 그 시절 안 가르쳤을 테니까 그 다음에 한자, 또 지리, 역사 이렇게 나옵니다. 한 권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쯤 하는데 1968년 교과서입니다. 이게 아마 성인들 중에 이런 책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책 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저는 68년이니까 58년 그때 5학년 안 됐겠네요. 5학년 1학기 국어책입니다. 이렇게 국어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 단원에 보면은 상급성이 되어서 어린이 임원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나오네요. 한자와 같이 섞어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네요. 1968년 국어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제가 국문학을 연구하고 국어교육을 공부했는데 여기 보니까 조동일이 쓴 한국문학 통사가 있네요. 1986년에 나왔는데 제가 86년에 졸업을 했는데 국문학 중에서 한국문학 역사만 이렇게 5권으로 편집했습니다. 5권으로. 조동일 서울대 교수 지낸 사람이죠. 이런 책이 5권으로. 문학의 역사만. 아까 성인 독본에서는 그 한 권의 모든 것을 95쪽으로 했고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1학년, 2학년 해가지고 5학년, 6학년 1, 2학기로 이렇게 국어만 해도 많은데 이제 대학에 가서 전공하면은 국문학을 문학의 역사만 한국문학 통사라고 해서 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근현대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5권 한번 볼까요? 이게 근현대까지 나오나? 근대문학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학문의 길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가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책을 이렇게 안 읽냐? 1년 내가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냐? 물어보니까 아니 다른 콘텐츠로 보고 있어요. 다른 매체로 읽는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듣는데 또 읽어주는데 팟캐스트 같은데 그런 독서 그런 게 나오는 그리고 시간이 없어. 언제 책 읽을 시간이 있어. 우리는 공부하고는 언제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공부 쪽으로 갔지. 이미 공부 못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갔는데 언제 책을 보겠네. 책만 보면 졸리고 이 책만 보면 옛날 생각나가지고 이 공부 못한 거에 대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자책한달까? 그리고 그 슬픈 사연이 떠오르고 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내가 간절히 매달렸는데 부모가 나를 딸이라고 가난하다고 이제는 널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안 가르쳤어. 공부에 대한 원한도 있고 그래서 책하고는 나 담싸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 57% 안팎이 됩니다. 아까 2019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할 때 57% 정도가 다른 매체 이용한다.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독서 대용한다. 대체하는 독서가 있다. 시간 없어서 못 읽는다. 시간 없다는 것은 진실일 수도 있죠. 왜? 유튜브는 무려 성인이 4천만 명이 보는데 4천만 명이 유튜브를 보는데 하루에
1시간씩. 이건 여가 활동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개인 TV처럼 이렇게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독서를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독서 방법 이야기하고 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사나 또는 한국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읽는 것이 1번이요. 듣는 것은 2번, 3번 뒤로 간다고 합니다. 유튜브 시간 조금 줄이고 영상 매체 조금 줄이고 독서 시간을 늘리면 그럼 독서는 얼마나 하는데? 이게 유튜브 그리고 독서는 2017년 것이 6분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5분 안팎일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나요? 60분이 1시간이니까 12분의 1이잖아요. 이것도 아마 신문 보는 것도 포함할지도 모르겠어요. 문자로 된 거 읽는다는 거 독서 시간이라기보다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5분이면 뭘 읽겠습니까? 이거 뭐 책 몇 쪽도 못 읽잖아요. 신문 하나도 제대로 못 봅니다. 5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문화에 너무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음성 문화나 영상 문화에 너무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탐닉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읽는 사람이 성공한다니까요. 어릴 때 읽으면 공부를 잘해서 전문직에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직 나가서 돈을 잘 벌 수 있죠. 독서의 특징으로는 저는 이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독서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 첫째, 경제적이다. 독서는 가장 경제적인 공부다. 경제적 공부 수단이다.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이면서 힘든 것이 바로 경제적이다. 힘들여서 자기 심신을 바쳐서 공부해야 그게 남는다. 그게 경제적인 거다. 물론 경제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아니냐. 유대인들이 생각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경제적인 공부가 없다. 심신을 바쳐서 공부해야 할 만큼 그만큼 전문가들이 유사일에 수많은 지혜와 통찰을 거기다 담아놨는데 그거를 내가 싸게 황송하게도 싸게 2만원 3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라는 건 뭐야?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내가 시공을 초월해서 저 죽은 사람도 만나고 저 서양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미래학자의 글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경제적인 게 어디가 있느냐. 그 수많은 전문가들의 압축된 지식을 싸게 한 번에 두고두고 읽을 수 있는 게 이게 독서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두뇌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내 심신을 사실은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거다. 두뇌를 피곤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뇌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 그때 뇌가 작동을 하고 뭐 우뇌니 차든지 따질 거 없어요. 전뇌니 뭐 후두엽이니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때 총동원해서 독서를 하게 된다. 그러니 이게 바로 경제적인 지식 습득가 아니고 경험 습득가 아니고 뭐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그걸 놓고 토론을 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안식일 같은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종교적인 것도 이렇게. 그래서 탈무드라는 게 그게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장도 없고 뒷장도 없는, 앞에도 계속 쌓일 수 있고 뒤에도 계속 쌓일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지니고 있잖아요. 지혜의 보고, 지혜의 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해석하면 내 탈무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제적인 공부를 하는데 그 몇천 년 역사도 토론하면서 거기서 한 방에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토론할 때는 역시 독서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해야 되지만 또 부담스럽게 들어서 거기에 응해야 되잖아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이게 경제적이고, 이게 효율적이 아니면 뭐가 경제적이냐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독서는 적극적인 공부죠. 적극적인 공부.
자, 우리가 공을 받는 게 소극적이다. 남이 써는 책을 읽는 것은 소극적이다. 남이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권유를 하는데 그것을 경청하는 것은 소극적이. 경청하는 게 소극적입니까?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저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고 바디랭귀지를 읽고 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읽고 저 사람이 거쳐온 인생 역정을 읽고 그렇게 들어줘야 돼 이게.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건성을 들은 거예요. 건성으로. 경청이 어려운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게. 마찬가지로 독서가 적극적인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거. 공을 받는 포수가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받아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투수만 적극적인 게 아니라, 글 쓴 사람만이 적극적인 게 아니라 글 쓴 사람의 글을 독서하는 사람도 비판적으로 읽고, 이거 진짜 그런가? 이건 왜 이렇게 논리가 안 맞지? 여기는 감정에 자극하고 있네. 이 사람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네.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너무 고자세고 가르치려고 만들어. 이 사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군. 너무 이 반일 민족주의에 쌓여 있는데 이 사람은 팩트를 자기가 필요한 것만 편견에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궁벽한 건데, 논리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 많은 양, 보편적인 것, 타당한 것, 그걸 끌어와야 뒷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뭐라고 합니까? 의도적 문화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비의도적, 즉 자율의지가 적어도 들을 수 있는 게 라디오라든가 TV라든가 그런 거예요. 왜? 여러 감각을 통원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쉽게 번 돈이 쉽게 날아가듯이 쉽게 들은 독서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이 유튜브 독서는 쉽게 날아갑니다. 자기 사고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자기의 적극적 개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의도적인 비판적인 그런 사고를 동원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책은 근데 그렇게 읽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벅찬 책은 더욱더 그래야 되잖아요. 또 몇 번 읽어야 되잖아요. 또 잡아둘 수가 없잖아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란 건 막 지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좀 불편하게 들으라고 그런 차원에서 자막도 안 달아요. 좀 귀를 기울여서, 심려를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것은, 내가 읽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이다. 저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나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독서는 그렇게 안 하면 의미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쉬운 독서, 그냥 가벼운 독서, 그림이 넘치는 독서, 그냥 술술 넘어가는 독서, 이런 독서만을 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작가도 거기에 자꾸만 그런 그 독자의 취향에 부합하는 책을 쓰다 보면 역시 문화 수준이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고 비판력이 없고 사고력이 없고 창의적은 저리 가라는 거죠. 그리고 독서는 역시 창의적이어야 돼요. 창의적. 자기가 내가 쓴다면 여기를 이렇게 안 쓰겠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그렇게 들을 거예요. 내가 강의하면 저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하면 좀 저런 부분을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말 안 하는데, 그럴 거예요. 이게 비판적 시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창의적으로 나라면 여기를 이렇게 쓰겠는데, 검색보다 사고가 훨씬 더 창의력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하는 게,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모두 검색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논술을 가르치면서, 논술학원을 96년도에서 해가지고 한 15년 안팎 그 학원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영상 세대가 되다 보니까 뭐가 나오면 이렇게 곰곰 생각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건데, 그때도 있던 시절인데, 끄라고 했어, 이거. 곰곰 생각해봐라. 그리고 생각 안 나면 네 생각을 써라. 왜 생각 안 나면 꼭 남의 생각을 끌어다 쓰려고 하느냐. 응? 검색해가지고 사고력을 스스로 끙끙대지 않고 증진시키지 않으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않겠느냐. 그럼 생각은
지식.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어떤 질문에 나오는 그 표면 질문에 숨어 있는 이면 질문, 이면에서 묻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하고 머리 아프다 보면 생각 안 하려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탁 이렇게 튀쳐나와야 되지. 표면에 탁 튀쳐나와야 되지. 뭘 그렇게 질문을 뒤에다 숨기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이 힘든 시절에 다른 것도 힘든데. 그렇게 여러 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쉽게 편안하게 재밌게 쾌락적으로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그렇게 자꾸 제공하다 보면 그쪽으로 이게 그 발달이 돼가지고 더욱더 센 자극을 해야 되니까 다른 어떤 그 사고력을 동원하지 않고 그러면 사고력은 자꾸 퇴화가 돼가지고 생각 자체를 싫어하는. 그래요. 요즘 보면 진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아예. 그래서 논술을 하면서 제가 96년부터 시작해서 참 그 독서 세대들한테는 깜짝 놀랐는데 뒤로 가면서는 역시 이게 좀 떨어지는데 그런 그 좋은 교육이 먼저 뭐 사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교육은 초점을 사교육에다 두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저는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봅니다. 사고를 증진하는 교육에서 그냥 아주 뭐 수능 문항도 쉽게 만들고 논술도 그냥 아주 쉽게 내라고 하고 교과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대학에서 이렇게 그 고도의 이러이러한 것을 응용해서 왜 대학에서 배워야 할 걸 대학에 나오는 교재에서 이런 걸 내가지고 골탕 먹게 만들고 그런 대학 교육에 대한 선행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도시에서 그런 학원에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만 풀게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일리는 있어요. 물론 그러긴 하지만 그런 패단이 좀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 구석이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장 못 담그는 그런 스타일로 교육을 끌고 간다면 결국은 전부 다 비슷비슷한 둔재밖에 영재나 수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창의적인 단계까지 간다면 독서가 아주 좋죠. 그 밖에도 이제 독서의 특징이라는 건 아주 많은 것인데 저는 이제 그 독서를 할 때 이렇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독서 행위라는 건 적극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튜브에서 책 속에 되돌기만 안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책을 스스로 읽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창의적인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독서에는 특징이 있어서 독서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이 책 읽으라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책 안 읽습니까? 모범을 안 보이니까. 아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초반에 얘기했는데 독서와 한자에 뛰어난데 그 부모들이 독서를 즐기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사람도 봤습니다. 뭐 정말 가방끈은 짧은데도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깊이 파가지고 이른바 스카이가 아니라 더 뛰어난 학자들과의 대담을 하고 토론을 해도 안 꿀릴 만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들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모범을 아버지가 보이면서 책 읽으라고 하는데 안 읽을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서가 성공의 열쇠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은 좀 다이어트를 하고 독서는 조금 늘려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면 이른바 수용미학, 수용을 통한 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조화미가 생길 겁니다. 균형미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영상에만 빠져버리면 너무나 감각적인 그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정보를 얻으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 그 사고력 증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고력이 증진이 안 되면 창의성이라는 건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어찌 보면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국민들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즉 독서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판단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 인간을 그 사람됨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역시 자기 판단하는 거나 자녀 판단하고 자기 진로나 자녀 진로를 갈 때도 세계를 이해할 때도 역시 독서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 다른 방식으로는 워낙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저부터 그럽니다. 이제 저도
예, 독서광이 돼야 되는데 읽고 쓰는 게 직업인데도 유튜브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유튜브 꽤 듣고 또 컴퓨터에서 검색도 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일이 독서와 지필인 사람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편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그런데 편하면 유대인들 공부처럼 남는 게 없다. 그런 차원에서 책을 좀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예, 인생성형과 정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